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되자 지역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이 난 원인을 따져보고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신공항 건설의 차이점을 비교해봅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초광역협의체가 탄생했습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두 지역 자치단체와 대학 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설이 북상하면서 오늘 대구 경북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 금요일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우리 지역은 아침에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린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들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현재 기온은 21도, 안동은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안동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밤에 제주도 남쪽 부근으로 남하하면서 내일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금요일쯤 다시 북상하면서 토요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고 기대하면서 결과를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라는 결론 앞에 할 말을 잃었던 하루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결국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서 신공항이 또다시 무산된 건데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 프랑스 용역기관이 내세운 기준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장마리 슈발리의 수석 엔지니어는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에서 신공항의 연간 승객 수요를 4천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수요를 감안할 때 비용 면에서 김해공항 확장에 드는 비용이 38억 달러로 다른 두 개 후보지보다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밀양은 한 개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41억 달러, 두 개일 경우에는 52억 달러가 예상됐습니다. 가덕도는 한 개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67억 달러, 두 개일 경우에는 92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가덕도는 비용,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뒤처진다고 밝혔습니다. In our view, Gadeok is not a natural airport site. Thus, site formation is costly and challenging. 밀양 신공항안은 접근 가능성 등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iryang is a more classic new airport site with good accessibility, but with also air traffic management issues. 이번 평가 항목에서는 비용, 접근 가능성 등 전략적인 요소 외에도 생태적인 요소, 실현 가능성 등 세 가지 시나리오의 가중치가 적용됐습니다. 용역기관은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갈등이 고조된 국내 정치-사회적 특성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종 결정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정부는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서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겼지만 결국 신공항 백지화라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의식한 결과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못한 김해공항 확장안이 객관적인 용역 결과였다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이 정치 공세에 나서자 자칫 영남권 분열을 우려한 정부와 정치권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영남권 표심에 분산을 막기를 원했고 이런 것들이 작용해 5년 전 결과가 되풀이됐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타협안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역 기관조차 국내 정치 사회적 특성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종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밝혀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영남권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도 확장되고 가덕도 공항도 규모의 문제지 추진될 겁니다. 불화의 씨앗을 던지는 거지 이것이 어떤 영남권 신공항의 갈등을 종지부를 찍는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이. 김해공항 대체공항으로 추진됐던 신공항이 정치 논리 개입 의혹과 함께 또다시 김해공항으로 귀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이처럼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백지화되자 대구 경북 지역은 격앙된 반응으로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도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놓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발표된 뒤 대구시의 반응은 유감을 넘어선 실망, 분노, 충격이었습니다. 신공항 추진의 전제가 김해공항 확장 불가였기에 상식적으로 이런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용역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번 용역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5개 시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정부가 밝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용역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문제를 따지겠다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년 가까이 신공항 추진에 힘을 쏟아온 단체와 시민들은 허탈감에 눈물을 쏟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영남권 신공항이 부산 지역의 극단적 행태와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방해 탓에 정부가 결국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제2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백지화시킨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구체적인 불복 움직임도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지역 이지와 정치 논리에서 결정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경북 경남지사, 울산시장 등 밀양을 지지한 다른 시장과 도지사도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제 정부 발표대로라면 김해공항이 신공항 수준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건데 애당초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 있었다면 신공항 얘기가 나온 지난 10년 동안 김해공항을 확장했어야지 왜 이렇게 국가적인 낭비를 했을까요? 과연 김해공항 확장은 가능할까요?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1 공군기지와 공항시설을 함께 쓰는 김해공항. 정부는 활주로 1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터미널과 관제탑까지 신설해 신공항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1 공군기지 이전 없이 정부가 발표한 규모의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항 주변에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데다 지반도 연약해 보상비는 물론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야 합니다. 당초 신공항이 추진됐던 이유도 엄청난 소음 민원에다 남풍이 불 경우 항공기가 북쪽에서 진입하는 김해공항의 안전성이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김해공항에 진입하던 중국 민항기가 공항 인근 산과 충돌해 120여 명이 숨진 사고도 이런 이유입니다. 정부도 이미 6차례나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검토 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 안대로 확장을 해도 K1 군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제가 더욱 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설 활주로가 3,200m에 불과해 보잉 747이나 A380 등 대형 여객기의 운항이 불가능하고 이 정도 규모로는 항공사의 신규 취항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공항의 목적인 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주장과 같이 김해공항의 용량을 일부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장거리 노선 취향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번 용역은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투자 예산 대비 실익이 낮을 경우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8월까지 이어지는 긴 장마가 될 거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는데요. 우리 주변은 안전할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재난 취약지를 엄지원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은 지 70년이 넘은 안동의 한 저수지. 수위를 조절하는 여수로 곳곳이 파손돼 눈에 띄게 패어 있습니다.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재난 위험 저수지로 즉시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 급한 대로 안전 조치만 취한 상태입니다. 저수지 수위를 지금 다 뺀 상태입니다. 현재 철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 가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번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 확장을 위해 산의 사면을 깎아내는 작업 중인데 수십 톤의 토사와 암석이 방치돼 있습니다. 사면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망도 없습니다. 바로 옆 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낙석 사고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주택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 집들이 밀집된 마을 입구에서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물을 밀어낸 현장에는 뒷집을 받치는 축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전국적으로 1만여 곳, 해마다 낙석과 산사태 사고의 절반이 장마철에 집중되고 있지만 허술한 대비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고속도로 지역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도 이달 말 완전 개통에 앞서 두 지역의 자치단체와 대학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됩니다. 전체 53.7km 구간 가운데 지난해 12월 개통된 구간을 뺀 남은 터널 구간 11.6km가 마저 뚫리게 됩니다. 두 도시 간 거리는 30분대, 도로 개통이 두 도시를 이웃으로 급속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포항 울산 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하모니 콘서트를 열고 문화교류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포항, 경주, 울산 공무원들은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등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울산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항도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세계도시 간 협력이 지역 경제를 제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포항과 울산 지역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도 상생 포럼을 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도 오는 손님을 최대한 친절하게 맞기로 했습니다. 죽도시장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다음에 과밀이라든지 물회 같은 것은 그쪽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상품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서 포항, 울산, 경주 시장들은 포항, 울산 고속도로 개통일인 오는 30일 상생협력 협약을 하고 해오름 동맹을 맺습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침체된 서민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물 관련 강소기업 4개사가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투자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엔바이오컨스와 삼진정밀, 에코셋과 미드니 등 수처리 분야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투자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약 170억 원으로 2만 6천여 제곱미터 땅에 공장을 지어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초광역 협의체가 탄생했습니다. 경북을 비롯해서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는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헌식 기자입니다.
경북을 비롯해 충청 남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와 전라도 등 7개 시도지사들은 어제 대전시청에서 만나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동협약을 통해 한반도 허리 경제권 실현을 협의회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합의문을 통해 7개 시도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종전의 영남권, 호남권과는 달리 정책을 연결고리로 탄생한 협의체로는 사상 최초입니다. 남북축 시대로부터 동서축 시대를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동서축의 관점, 이 관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 자리에 대해서 시도지사들은 세종시와 경북 신도청 간 고속도로 건설과 동해와 서해를 잇는 동서 내륙 철도 등 14개 SOC 사업을 추진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신라, 유교, 백제문화권 소통 강화 등의 4대 상생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리 기능을 담당해서는 산업망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 중부권 7개 시도가 여러 가지 첨단 업종 위주로다가 제대로 된 산업 벨트가 좀 형성돼야 되겠다는 말씀.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기념을 만든 경상북도는 협의회 참여로 국토 균형 발전의 구도 속에 도 발전 계획을 융합시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연결, 또 동서의 SOC 사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허리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좀 갖게 됩니다. 협의회는 조만간 시도 기획실장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 기구를 가동시키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도로 휘 대형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요 도로와 커브 지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 장소 43곳으로 대형 화물 차량과 함께 대형 버스 밤샘 주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2회씩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지난 20일이면 311건이 적발돼 각 구청에 통보됐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수성구 청수로 두리봉터널 부근에서 밤샘 주차 화물차에 승용차가 추돌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하 벙커까지 만들어 놓고 송유관 기름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와 5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경주를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68차례에 걸쳐 28억 원어치의 휘발유와 경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훔친 기름을 보관하기 위해 지하에 5만 리터 규모의 저장 탱크 8개를 만들고 각종 장비를 갖춘 지하 벙커를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지역구 변재일 의원이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도권 규제와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외에도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수도권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5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 법률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분권 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과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지방분권단체 4곳은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자치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퇴행적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재정 긴장 상태에 빠진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 떠넘기기 때문인데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의 돈을 빼앗아 열악한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은 졸속 조치라며 지방재정 개편 중단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제16회 대한민국 한방 엑스포가 모레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해 이달 26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한의학 산업의 글로벌화, 한의학 한류 시대를 주제로 국내 100여 개 업체와 기관 단체가 140개 부스를 선보입니다.
한방화장품관, 한방병원관, 한방건강식품관, 건강의료기기관, 체험관 등 모두 5개 분야로 전시되며 한의 무료 진료와 의료기기 무료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5개 구간의 차도와 인도를 정비하는 공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주변 경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30억 원을 들여 파티마 병원에서 동대구역 사이와 큰고개 오거리부터 동대구역까지 또 복합환승센터 맞은편 도로 등 5개 구간에서 차도와 인도를 정비합니다. 또 일부 구간에서는 한전 지중화 사업도 함께해서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기고압선 아래 토지의 대구 경북 지역 보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무소속 홍일학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전국 미보상 송전선로 아래 토지 현황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보상률은 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 보상률인 66%에도 많이 못 미쳤습니다. 또 보상하지 않은 면적과 필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미보상 금액도 2,4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측은 대구 경북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동해안에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며 보상 완료 기간을 10년 단축해서 2020년까지는 보상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먹는 물 분야 측정 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만족 등급을 얻어 분석 능력이 우수함을 검증받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숙련도 평가에서 대구 수질연구소는 전 항목에서 모두 만족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해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검사기관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측정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우리 지역은 아침에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린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아침부터 밤까지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영천이 21도, 대구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영천 24도 예상됩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은 26도, 문경과 상주는 2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22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5m를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